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름을요 여기를 경찰을 보호하고 바꿨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추운 단계 속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이 충남이긴 하지만 저희 수도권적 충남이어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되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지금 당진 캠퍼스도 있지만 또 본 캠퍼스가 전남 영암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는 전남이나 영암이나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에는 사회복지 상담학과, 그다음에 휴먼 서비스학과 이런 형태로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영암 캠퍼스에도 그 부분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약간의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보통 영암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 보건, 힐링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저희가 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진 캠퍼스는 주로 이제 예술,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IT 관련된 분야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 쪽 분야 좀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K리트 플랫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복지하고 K리트 플랫폼이 무슨 상관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앞에서 우리 수성목 장관님께서 스마트 복지라는 키워드를 던져주시니까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큰 정책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K리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많이 또 좀 대두가 돼서 각 대학에서 각 지역에서 연계를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공동훈련센터라고 하는 걸 간단히 좀 소개시켜드리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현장은 아닙니다. 저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인데, 지역사회 움직임이죠. 1기, 2기, 3기까지 진행하면서 3기 중간쯤에 지역사회 보장 계획으로 지역사회 보장법이 변경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4기, 지금 이제 23년도부터 26년까지 지역사회 보장 계획 5기, 지금 각 기초지자체, 방위지자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사회 보장 계획 3기 중간까지, 3기 마무리할 때까지는 1기, 2기, 3기 때는 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장계획도 수립하고 현장에서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왔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난 정부에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부분을 2019년에 공고하고 2020년부터 정부가 진행을 했고, 그 부분이 한 5개 분야 8개 지자체, 광역지자체 연계하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광역 지자체에서 커뮤니티 케어 관련된 부분을 2020년에 제가 전체적인 보고서 팀하고, 그 뒤로 제가 이제 이렇게 사회복지를 조금 못하다 보니까 현재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후반기 3부 때 보고 여러 가지 보고서에 논의해 주는 것들을 좀 듣고 저도 공부를 하고, 이 K리더 플랫폼에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접목시켜서 현장에 좀 가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제가 컴퓨터 보고 쓰면서 반영했던 부분이 오늘 사실 KTF 플랫폼의 한 정책적인 부분 같아요. 그때 제가 보고서 중에 광역시 중에서 한 군데 선정이 됐었는데, 거기에 제가 어떤 부분이 24시간 인공지능 통합도움 시스템을 할 수 있게끔 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고령화된 노인 인구들이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주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괜찮았는데 심야 시간에 어떻게 돌봄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긴급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서, 그때 제가 이제 반영했던 부분이 사실 이제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IT, 인공지능을 어떻게 반영을 하자. 그래서 그런 안을 좀 가지고 실제 보고서에서 정체화시켰던 부분이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례관리 차원에서 조금 제가 약간 정말 디테일하게 단계별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끔 계획안을 만들어서 좀 선정돼서 그 이후로 좀 추진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오늘 우리
사회복지 경영학회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인데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KG 좀 내용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터미널이나 아니면 역 이런 형상도 되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지금 우리 이제 KG 플랫폼에서는 실제 지금 현재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왔었을 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AI라든지 아니면 각각 산업 구조 모든 분야에서 AI 기반들이 거의 지금 이제 기본화되어 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들이 다양한데 그걸 어디 가서 찾을 거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추구의 가치들이 다 다른데 어느 한 곳에 가면 그래도 같이 모여서 자기가 추구하고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지금 이제 K 디지털 플랫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장관님께서 스마트 복지 해서 저도 간단하게 복지 쪽도 이런 걸 좀 가미하면 어떨까? 그래서 웰페어 하이테크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는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과거에 스마트에서 디지털란이라는 곳으로 가고 지금은 이제 하이테크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하이테크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약간의 과학기술적이 조금 더 방점을 두고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연결과 상호작용 이런 걸 통해서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플랫폼이라는 얘기고 K 디지털 플랫폼 그래서 이제 앞에 K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가긴 한데 사실 이제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같이 공유할 거냐는 문제거든요. 결론은 이걸 공유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 자체를 공유를 어떻게 누구랑 어느 공간에서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정책으로서 이제 만들었던 게 이런 K디지털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35개 K디지털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K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사업의 목적도 결론은 해당하는 대상자가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같이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걸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개념의 가장 베이스를 가지고 있듯이 이 K디지털 플랫폼의 자체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공유할 거냐 문제이거든요. 사실은 디지털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접근하는 차이가 엄청 격차가 큽니다. 그럼 이것들을 좀 누구나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걸 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좀 했던 부분입니다. 디지털 이런 훈련이 허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구직자, 재직자 부분인데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구직자, 재직자보다 더 급한 부분이 미래인재입니다. 미래인재라는 초중고 학생들, 그 다음에 디지털 쪽에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고령, 인구에 해당되는 부분들, 우리 어르신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허브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기존에 우리가 고용노동부가 했던 사업들은 대부분 구직자나 재직자나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제2의 직업을 갖는 이런 창직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 줬다 그러면은 이 사업은 그렇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디지털 전환이기 때문에 전 국민 모두가 대상이다. 그래서 영유아부터 노인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의 생애주기 전체 대상이 이 디지털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에 같이 전환을 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대학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 학과가 지금 저희 대학에 24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4개 학과가 매년 신설돼서 움직이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이 디지털에 조금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 빅데이터 학과 이 부분은 제가 기획실장을 같이 하고 있어서 보직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과 개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사회복지라고 하는 파트들은 어느 대학이나 지금 다 갖추고 있고 특히 성인학습자라는 이런 부분도 갖추고 있고 평생교육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어떻게 더
좀 업그레이드 됐거나라고 하는 부분에 현재 디지털 전환되고 이런 사회에서 계속 업무에 계속 근무만 하다 보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늦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다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사회복지 제가 빅데이터 학과를 좀 개설해 놨고 또 하나 부분은 이제 뭐 직업이라고 하는 걸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직업을 가져갈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과 창업을 묶어서 현실적으로 창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전환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 종사 시설에 근무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의 다른 분야를 근무를 하고 싶은데 그걸 가져갈 모멘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가 좀 필요해서 내년에 좀 하나 더 만들어놨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뭐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전남권 같은 경우는 35% 정도의 고령화 비율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재활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이라든지 이런 요양을 갔었을 때 기존에 있는 그런 틀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제 우리 충남도 마찬가지, 전남도 마찬가지지만 지리적 접근성이 되게 떨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거든요. 그거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의사 인력이나 보건 인력이 거의 없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디지털 보건 재활 학과를 만들어서 그것들은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좀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해외 인재 유치입니다. 그래서 매일 뭐 연일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 뉴스에 오르고 있는데 해외 인재 유치 부분의 가장 큰 문제를 어떻게 우리 산업인력 해결할 거냐 문제인데 사실 우리나라 내에서도 해외 이주 배경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해서 그런 부분도 제가 좀 같이 공유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디지털론이라고 하는 부분의 전환을 구직자, 재직자, 그 다음에 각종 다양한 성인학과들 좀 활용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저희 당진 캠퍼스 같은 데 학교 중심으로 우리 항공 라운지가 있고 뭐 기내에서 아니면 공항에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항공 운항 그러면 비행기 조종을 해야 되는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실제 비행 조종사로서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부분도 다양하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KT 플랫폼에서는 당진이 사실은 철강이라고 하는 제철 이 도시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중소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철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강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미래 인재 대상 초중고 학생들이 관심 갖게 하고 대신 그 부분을 디지털이라고 하는 하이테크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면 일반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도시 교통의 UAM이라고 하는 부분이 접목이 되어 있죠. 그래서 UAM 드론 시뮬레이터 이런 것들을 좀 구축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을 통해서 뭐 복지든 아니면 뭐 사회 현상이든 이런 것들 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페이드 플랫폼이 먼저 금년 후반기까지 해서 저희 대학은 금년 후반기에 선정이 돼서 이제 준비를 해서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국에 35개 있고 충남에 한 3개 정도 있고 각 대학과 기업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하고 있고 전북 같은 경우는 전주 MBC 방송국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컨텐츠를 가지고 가는 거고 복지가 경영과 크로스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야 된다 생각한다 그러면 경영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산업전환이라든지 첨단산업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약간의 산업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충남이 이제 저희 대학이 소재한 대학이 서부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진시 이쪽으로 평택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의 수도권이고요. 바로 아래 밑에 이제 서산이 있고 홍성군이라고 하는 충남도청이 있고 그 밑으로 태안과 그 다음에 서천과 이런 쪽이 같이 되어 있어 고령이 같이 있어서 저희 대학 KT 플랫폼의 범위는 당진시 관내가 아니라 서부권 전체 한 6개 지자체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청소년부터 일반 재직자, 구직자 이런 부분을 떠나서 노인 이 대상까지 다 함께 확장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계획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교육과정, 직업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복지 쪽 파트는 빅데이터 기반한 복지 종사자들의 훈련 과정들을 저희가 좀 개발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현재 종사자 중심으로 이 빅데이터 기반한 이런 스마트 경영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려고 훈련 교육까지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훨씬 더 이 분야가 더 활성화돼서 진행을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 공유 개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 저희 대학이 이제 올해 약 96회 정도 이런 세미나는 지금 제가 3회째입니다. 3회째이고 3회째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96주년도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미래 이제부터 노예까지 전부 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총 저희가 한 500시간에서 거의 약 2,000명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이 참석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한 다음 주 정도면 이런 훈련 과정들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용들이 대부분 우리가 좀 많이 접하는 챗GPT 이런 것부터 대상 자체는 초중고부터 지역 주민까지 지역 주민은 일반 대상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해오고 있고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갖추고 있고 이게 실제 우리가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인큐베이터 형태처럼 진행을 하는 이런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월에 있는 UAM 드론 시뮬레이터 기초 체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지금 배워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마케팅이나 서비스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영 분야에는 주로 이제 비즈니스 문제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문제 이런 마케팅이나 서비스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거래 플랫폼이라는 전자 상거래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주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복지경영학회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은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도를 이용한 이런 플랫폼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을 공유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프로그램만 하는 건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오픈해서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하고 특히 충남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 종사의 기관들,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가지고 있는 시설들의 내용을 앞으로 조금 더 오픈시키고 이 부분 또 온라인을 전부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오픈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사용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종사자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프로그램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선 신청해주면 거기에 맞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KDT 플랫폼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 대학이 좀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한국복지경영학회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학술대회로 끝나지 않고 학술대회 끝나고 나서 KDT 플랫폼 연계한 후속들이 계속해서 연계가 돼서 다음 학술대회 때는 이런 걸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조금 연계되면 현장의 실무에서 근무하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방향일 수 됐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